지난 19일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비행 중이던 미군 대잠 초계기에 7m 거리까지 위협적으로 근접 비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군사 전략과 군비 경쟁이 충돌하는 상징적 사건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베이징 연결합니다. 김선경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이게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의도된 상징적 사건이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우선 이 사건에 대한 이 중국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예민한데요. 중국 국방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남의 집 문 앞을 매일 날아다닌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대중국 근접 정찰 활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까지 이렇게 언급하면서 경고하고 나섰는데 미국은 좀 잠잠합니다. 초계기가 통상적인 정찰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초계기의 구체적인 임무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군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미국의 대잠 초계기는 중국 핵 잠수함에 대한 염탐 활동을 수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에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은 위성이나 정찰기는 물론 정찰함과 잠수함까지 동원해서 대응 정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고요. 예. 예, 중국의 이 군비 증강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미국, 그리고 견제에 나서는 미국에 대응해야 하는 중국이 맞부딪히면서 발생한 의도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하. 예, 또 같은 맥락에서 이 전투기 위협 근접 비행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다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더 큰 충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인데 미중 간의 지금 군비 경쟁 현재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우선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군사 전략을 약간이나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게 A2AD, 이걸 Anti-Access Area Denial, 이걸 줄여서 A2AD 그러거든요. 예. 우리말로는 흔히 반접근 지역 거부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이런 용어인데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21세기 중국군의 이제 군사 전략 개념을 요약한 말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적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연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반접근이고 예. 또 해안으로부터 일정 범위 이내에 진입하는 해상 전력은 철저히 무력화하겠다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아하. 아직까지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벌이는 실력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을 일단 동남 중국해 연안에서 몰아내고 유사시에 미국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겠다는 이러한 전략인데 예. 중국은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지난해 10월에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 21D 이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둥펑 21D 지대함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거든요. 그래서 중국군의 전략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무기 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3,000km 안으로는 항공모함을 투입할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무언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중국군은 또 2016년부터 러시아제 최신 방공 미사일 S-400을 또 중국 연안에 배치해서 미국의 순항 미사일을 막아낸다는 이런 계획도 실행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것들이 중국군의 이제 전략 가운데서 방패 역할을 하는 방어적 무기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방패 공격이 있을 때 이렇게 막는다. 그럼 창은요? 공격형 무기들은 어떤 게 있어요?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돼서 상용화가 임박해 있는 것 중에 최대 사거리가 15,000km 다르는 둥펑 41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무기로 꼽히고요. 예. 하지만 미국이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최신형 핵 잠수함인 진급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이거든요. 예, 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하이난다오에 해저 출입구를 갖춘 최소 2개의 잠수함 기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최신형 핵 잠수함이 서너 대 이미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잠수함이 왜 중요하냐면 이 원자력 잠수함에는 사정거리 7,500km이라는 핵미사일이 장착돼 있습니다. 아하. 예, 미국이 만약에 중국을 핵으로 선제 공격하려 할 경우에는 이들 원자력 잠수함은 중국 해역을 벗어나서 미국 본토에 접근에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공격을 차단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지난 19일 벌어진 충돌도 바로 이 핵잠수함 전력을 염탐하려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직접 대응에 나서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미국에 대비하는 중국 또 이를 흔들려는 미국 사이에 이 동남 중국해를 둘러싸고 하늘은 물론 바다와 물밑까지 이 군비 증강 경쟁이 치열한 이런 현실입니다. 정말 치열하군요.
근데 중국은 최근에 이 베트남과는 화해 모드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의 대미 정책의 핵심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이렇게 몰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여기에 더해서 중국은 이 미국에 대해서 이른바 분쟁 유도 전략이다 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동남중국해에서 의도적으로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인데요. 예. 중국은 일본이나 필리핀 등과의 영유권 분쟁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대중국 포유 전략을 지속하면서 이 동맹국을 택할 것이냐 이런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의 한계를 시험하고 동시에 동남중국해에서 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 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베트남과 화해 모드로 돌아선 것은 이미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 미국이나 일본이 베트남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차원의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그 미국 주도의 MD 체제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직접 거론했다는데 이 MD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지금 아주 강경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의 이 언급은 일부 소식통들이 전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한중 양국 정부도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앞서 설명드린 미중 간의 대결이 이 한반도의 문제로 귀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그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의 MD 체제에 한국이 편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여부입니다. 예.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미국과 중국 또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양상을 뒤바꿀 수 있는 이 사활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한국에 있는 이 미 공군 기지에서 베이징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미군의 잠수함이 한국의 서해에서 중국을 공격할 경우에는 현재 중국의 전략과 무기 체계는 이 속수무책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예. 또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공격한다 해도 한국이 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된 경우 상당히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따라서 이 앞서 설명드린 이 미중의 전략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이 미국과 일본의 MD 체제 편입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일시에 깨트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는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국제문제 전문가인 베이징대 주펑 교수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이 미일 주도의 MD에 가입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므로 중국은 분명히 한국에 대한 전략을 바꿀 것이다.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했는데 예. 참 이 초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 나가야 할지 민족적 지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정말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꼴은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베이징의 김선경 특파원이었습니다.